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의 삶은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 고생이 많았고 남편은 무정하게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없이 어린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자식을 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살림을 위한 지식도 기술도 부족했고 매일 벌어서 매일 먹고 살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제게는 고급스러운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꿈조차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60이 되어 다시 돌아보면 인생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그저 피해야 할 곳만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밝은 빛이 반짝이지 않는다면서 건조한 다락방에서 살던 것이다. 항상 자식에게 죄책감을 떠안아야 했어요. 우리 집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양이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타인 집의 자녀들은 유치원과 학원을 다니거나 놀이터에서 사탕을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일하며 간식도 못 먹고 어두운 방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처지에서 자랐어야만 했던 우리 아이는 제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바빠서 글자를 가르쳐 줄 틈이 없었는데 5살 어린아이가 혼자 한글을 배웠던 것이었죠. 난생 처음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벽에 붙은 글자판을 보고 혼자 한글을 배운 아들을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놀랍게도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산수까지 혼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이 신기해하며 감탄하면서 밸브 표현은 이 방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우리 아들이 천재라는 것을 알았다. 고슴도치랑 쥐새끼는 참 귀엽고 애 자식일 때 가진 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게 부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진짜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아들이 책 한 권 사도 못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뭔가 해줄 수 있었겠지만 저 혼자라서 힘든데 핑계대며 아들에게 제대로 도울 수 없었어요. 아들은 학교에 가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1등을 하고 선생님들도 그 애가 천재라고 칭찬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쉽게 여겼었는데 아이가 자라니까 걱정이 늘어났어요. 상장이 늘어난다고 빨로 마음이 진짜 불편했어요. 때로는 내 아이가 타고난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재능이 없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재능이 있는데 부모가 못 도와주는 건 슬픈 일이었어요. 이렇게 키워야 할 거라면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 친절한 마음저 혼신 계속 좁아진다 관절돌과 함께 은상 상소심한 감사성 다그인 낳다. 혼자 보는 이 맞아와 수면하지 마라 타지연도 전과 마늘종 혼자 마영 격결어서 학봉에도 정계승리 엄마 손기 회하시나 타넬 나드 많고 나성 몇 학색 따는 경연 나왔구이 불효. 다 했지만 노배 못 못아서 더 매학비를 그샀다면 고난 생곳은 입론을 모고 영푸든 엄마 말한기 이목고전 겸량을 더로 쏘고 대한스 공들도로 섰보 엄마 진맨 없는 사포라고 만재은 아란만을 결합니다. 하국막는 마니몬계고제 오해 수세몬고 이훈 모무해야 목가에서 선하석업 레한경리오 더 어음경산지하가 1차 사도 생운 안자추어보생단 생박공 수증산을 가져주지 못하는 부모는 덜 별실수 백에 없어서요. 조리도 없이 훈국달상생하여 대망일마 생성에서 많이 버흐든데 혼재생단 명격 모교오주마소 경시나 혼가만 아러큼 나오면 알렵짓게 단서할락에 한 메모도 없어 혼가녀 오사한준 학법오나 이렇게 키워야 할 거라면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해온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떨어져 있어도 참는 마음이 아플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자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을 하고 어머니를 호강시키며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도 이제 취직했고 자신이 엄마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자녀의 이루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결국 자녀가 잘 살면 된다며 자녀의 행복과 가족을 위한 삶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느새 행복하게 살고 싶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아들이 어느 날 진짜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회사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온 것 같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다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상황에서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너 결혼할 때 집 구할 돈이라도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결혼할 때 여자친구 부모님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결혼을 하려는 아가씨네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부유한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는데 평범한 집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현금 재산만 몇십억이라는 말에 저는 겁이 났어요. 그만큼 부유하고 안정적인 집에 아들을 맡길 수 없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사귀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도요. 명재는 정말이다. 그가 특히 잘 됐다면 얼마나 진심이 있는 청년인지 알 것이다. 사실 그들의 딸은 일부러 첫째 가족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본성에 따라 자라날 때가 많다. 그런 시기에 명재는 언제나 딸을 잘 보살펴 주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딸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명재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답하고 싶어 하는데 그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부모로서 면목이 없다. 후배님을 잘 키워주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실 것이다. 우리는 명재가 우리 아들처럼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 실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이들이 결혼하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돌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위님께서 와서 함께 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말로 하면 사위를 데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명재를 후계자로 선출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회사를 키우느라 목숨을 걸었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다. 우리 아들이 남았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딸이 단 한 명인데 우리 딸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돈이 아들을 좋게 봐주셨다는 말씀은 정말로 감사하다. 우리 아들은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텐데 그래도 소중한 딸을 준다고 하셔서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질 않았나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름을 얘기한 대로 데릴 사위일 줄이야. 너무 놀라서 얼굴이 바로 위를 향해 봤지만 확실히 우리 아들도 딱히 알기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명지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건 어땠나 싶었어요. 명재 가정 사랑스러워하고 노미란과 함께하면 뭔가 빛나는 가치 아니겠나 라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뭐 생각 좀 해봐야겠지. 가슴 아프겠으나 잘못 결혼하면 더 이상 지구면 못 될 꽤 무책임겠지. 생각을 해보니 아마 별로 다 이유가 적당한겠지.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아들 기호를 건강하고 할 날부터 뭐 해보람 꽤 할 것 같지만 그 도골 약해진 소리 같기도 하다. 그 이유가 없고 아들이 한권윤고 엿을 다는 생각이든 마지만 해플스 맞개발 호리그랴. 결혼 상가들 있기엔 좋은 마음이지만 오바즈미니한 것순 있어 감하겠으니까 여치면 조오보자 제 생각은 중간남한지 큰 중결을 가주세요. 사용지만이 사관영내 유로서 제낀 것으로 유로이 깨피고 롬비까요 상철마리를 골리어고 복희에서 떼안지르에이 겉장 남원 20네스둥면 등로 추평학 기을기로 드들면 됨등. 회사 일에 도와야 할 게 있으면 어찌됐든 도와야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시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괜찮으시니까 그쪽 어른들이 하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 유일한 아들이라 다른 집에 시집 보내고 마음이 편히 지내고 있냐고 물으셨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는 부모로서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물려준다는데 대리 사위가 아니라 제가 그 집에 가서 식모로 지내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죠. 결국 아들은 결혼을 하고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 먹고 보내기는 했지만 역시 아들을 놓고 가니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어요. 생각보다 바쁘고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서운해지기도 했죠. 사업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빠서 아들을 이해해줬지만
멀리 있는 아들의 소식이 그리웠어요. 만약 아들이 따로 살았다면 바쁜 아들 대신에 제가 찾아뵈기라도 한 것 같았을 텐데 사돈댁으로 가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명절이면 찾아올 수는 없을까 기대를 했지만 아들은 그 집 눈치를 보는지 쉽사리 집에 오지를 못했어요. 며느리나 그 집 사람들도 다 저를 혼자 결혼해 2년 동안 예전 집에 명절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저희 집에서 나를 대접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예 제게 없는 사람 취급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전화 주는 아들만 기다리며 고생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하더니 목소리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다음에도 못 내려가니 죄송하다며 일이 바빠서 가지 못하겠지만 정리되면 꼭 내려갈게. 걱정 말고 잘 사네. 나는 밥은 잘 먹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밥이 그리워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은 다른 것을 원한 적이 없는데 엄마의 밥을 그리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한 데에 성가심도 있겠지만 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 보였어요. 먹을 것만 생각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보고 싶은 아들 때문에 속을 모셔 가보기로 했습니다. 연락 없이 가기보다 먼저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라고 할 게 뻔해서 나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참 좋아하던 옛날 나갈비와 장아찌를 포함한 밑반찬들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걱정도 했지만 그동안 못 해준 것들을 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실은 사돈댁에서 좋아할지 걱정도 되었어요. 그 집이 부유한 집이라 집안에서 대접하는 분들이 계시고 맛난 음식이 많을 테니까요. 돈이 아까워서 나물 반찬으로만 대충 대접했는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아들이 그 집에서 잘 지낸다는 걸 알아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길 원했어요. 엄마 밥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 아들도 내 손맛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아마 반찬이라는 핑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들의 얼굴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돈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난 사이 사위를 데린 사돈댁이지만 한 번도 와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사돈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들에게 풍요한 기회를 주어주고 소중한 딸까지 내어주어 결혼까지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동안은 섭섭한 마음을 참아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양손 가득한 음식들을 챙겨 사돈댁을 떠난 후 예전에 받아둔 주소를 꺼내어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돈댁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스스로를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볼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목소리만 듣던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들을 보는 순간이 어떨지 상상하며 나섰습니다. 대문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입춘대길이 적혀 있는지 의심했지만 새해가 지난 것일 리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생각해봐도 사돈댁에서 상을 당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다. 그 집을 누가 돌아가셨을까 하고 생각했다. 사돈댁이 돌아가셨을 리도 없고 그 집에는 더 위서른도 없는 걸로 아는데 말이다. 제가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친척 누군가가 돌아가셨겠거니 하며 집 안으로 슬쩍 들어갔다. 다른 손님이 있는 걸 보니 오히려 잘 됐나 싶었다. 상을 당하셨다고 하니 정신도 없고 바쁘실 텐데 저도 괜히 사돈 눈에 밟히지 않고 아들 얼굴만 보고 나오면 되겠다 싶었다. 집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넓은 거실 안쪽에 놓인 장례식을 보았다. 오랜만에 집에서 3일장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 이상하다고 느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다. 역시나 부잣집은 장례식도 다르게 하는구나 생각했다. 모든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외부인들만 있다는 그곳을 조심스럽게 비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처 가족들만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큰 집안은 몇십 명이 있을 만큼 북적거렸어요. 틈을 통과해서 처음에는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일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나는 누가 돌아가셨는지를 명패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들고 온 반찬들을 그대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명패에는 다름 아닌 제 아들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명패 앞에는 미리 맞추기라도 한 듯 딱 맞는 관짝 사이에 누워있는 내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의 장례식인 줄 알고 아들을 보러 가려고 했던 나는 그것이 내 아들의 장례식이라는 것에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현장에 없었던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놀라운 것도 당연하고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 있다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믿기 어려운 기분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떨린다네요. 매우 놀란 나는 당연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관직을 지키고 있던 그 집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이것은 무슨 일이에? 경재야, 명재야, 너는 왜 거기 있는 거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문득 일어서자 그 광경에 놀란 저는 아들 영부를 보려고 힘겹게 일어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명재야, 괜찮니? 넌 정말로 내가 한 말을 따르고 있는 거니? 엄마 말 없이 여기까지 온 거지 어찌 염치에 있는 일이야? 명재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너 죽었다고 했잖아. 지그시 내 아들을 기다리며 오다가 놀란 저는 황당하고 분노해졌어요. 아들이 살아있어서 기쁘지만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한 거야? 아들을 바라는 자는 없는 거야? 사촌동생 아저씨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상처 입은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들의 씩씩한 결정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상처를 헤아려 주기보다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내는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연결식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고 물으신 말씀이군요. 아, 그건 거의 유사하다고 이해했지만 굿은 아니게 됩니다만. 김 선생님이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셨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건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라고 했구나. 기존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해 우리 집 식구가 되어 우리 집 가문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의식이 끝나면 이름도 바꾸고 커먼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이렇게까지 신중히 준비했기 때문이군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김 선생님이 새 커문이 되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군요. 그 집에 냉혹한 처가에 장가들었던 아들이 그 식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죽었다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에 놀라셨답니다. 과거의 죄나 부끄러운 이력이 없는데 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게다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까지 만들라는 부사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과하다고 생각하셨군요. 그 집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혼자인 것을 무시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그런다고 해서 이런 행동까지 할 줄 몰랐네요. 그럴 정도로 무시당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지금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하다 하나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자식을 내 이름대로 바꾸고 당신 자식으로 생각하고 취급해요? 그때 명재야, 너도 듣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너까지 그럴 수 있나? 어머님께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김서방, 내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모두 잘 지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무시하고 말해 이해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사장의 말에 기가 막혀서 놀랐습니다. 얼마나 상대를 무시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눈치를 살며 살았지만 이번 일에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귀한 아이를 죽인다든가 살리려 한다든가 그런 말을 듣고도 말하지 못하는 아들이 얼마나 많이 모욕당했는지 생각했어요. 이 정도의 출세라도 아니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예은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너 정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낼 거니? 너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아들을 이런 곳에 두지 못할 거야. 빨리 엄마랑 나가자.
저는 고개도 못 들고 죄인인 것처럼 있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그 집에서 나가려 했어. 그러자 그 집 식구들이 우리를 막고 못 나가게 해 어디로 가겠냐고 하면서 당신은 여태 자식을 맡아둔 것인데도 이 정도도 생각 못 했어. 후계자가 될 때는 감사하다 하면서 머리도 좋아지더니 우리 식구를 시켜주겠다니까 뭐가 불만이냐고. 내가 며느리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내 딸이 될 거냐? 내 아들이 대리사위로 일하는 거냐? 당신들이 내 자식을 걱정해서 돌봐줬어? 이것만 보아도 뻔하지. 세상이 나와 아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것만 봐도 그동안 우리 아들을 그 집 하인 취급한 게 보여? 이런 꼴을 본 이상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아들을 데려가려니까 비켜줘. 우리도 못 내보내겠다구나. 못 들여?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나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데려가겠다고 하자 그 집 사돈들이 막아서 못 나가게 했어. 마침내 나를 사본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한 채 아들과 날 분리하고 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장정들이 저에게 버티도록 강제로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며 신랑이 날 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버둥 치며 겉옷이 벗겨지고 머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내가 다른 이들과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극한 상황을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을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버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화낼 줄 모르던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날 구하러 달려왔습니다. 괜히 끼어들어 아들이 다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나한테 하는 건 그동안 다 참았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십니까? 당신들이 그래도 사람이야? 그래, 내가 그만둘게. 당신네들 회사 후견이 뭐니 그딴 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나랑 우리 어머니 무사히 나가려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어머니 따라갈 거야? 당신도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뻔히 알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아들 노릇을 하는 사이 당신은 혼자 우리 엄마가 걱정인 줄 몰랐어. 어느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참아왔지만 진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모두 포기할 생각은 없어. 현재의 상황에서 이혼을 하자는 뜻이야. 현재의 상황에서 이혼이 문제겠지? 내 마음대로라면 당신들을 다 고소하고 싶어. 그래, 효리도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이제 내 엄마와도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사자. 아들은 그 집의 가족들을 떠나 나를 데리고 나왔고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어. 새배 올라온 아들과 더럽혀진 듯 한 모습의 남들도 이상해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때는 제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늦은 밤에 막차를 타고 집까지 내려갔어. 아들이 2년 만에 내려오는 고향집이었어.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감추고 있던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집에 돌아와서야 아들이 그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을 수 있었어. 남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 회사에서 과로하게 일하고 집에서 4시간 이상 자지 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여유 있고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집 식구들은 제 아들을 하인 취급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기사, 산 사람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였겠지만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보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가 도움을 받아 성공해보겠다고 생각했죠. 고생만 했던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 살면서 눈치를 보고 내색을 못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분들이 주신 기회에 감사하면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장례식도 하기 싫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고 계명까지 해야 한다는 게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그 집 식구가 되어야 인정을 받을 거라 하니까
옛 이름은 가난과 고생으로 불량하다고 바꾸라 했어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한다면 죽었다 깨어날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엄마 생각을 하면 계속 불편했지만 엄마를 기쁘게 하려 생각했어요. 이름이 서류상 바뀔 뿐이니 관짝에 누웠다 일어나면 끝나겠죠. 하지만 엄마가 그 광경을 본 후 울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았어요. 보지 않아도 되는 준비 속으로 강요받아서 그렇죠. 스스로를 부정하려 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나도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고생하던 과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대를 사위하면서 엄마가 내 소식을 기다릴 거를 알면서도 연락 한 번 편히 못하고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집 식구들 눈치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들 앞에서 기었으니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엄마까지 무시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정신 차렸어요. 그 집으로 돌아갈 일 없고 이혼할 겁니다. 타디라면 해준 것 없이 키운 내 타드해야 할 텐데 끝까지 자기 잘못이라며 속상해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참담한 심정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몇 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해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자꾸만 속으로 삭히면서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도 그조차도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아들은 다시는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깽판을 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이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아들을 끌고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돌아오고 나니 이렇게 이혼하면 내 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실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집에 아무리 돈이 없고 살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들의 이혼을 환영했지만 소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돕지 못하는 어미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협박도 하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지 야속했습니다. 아마 그 집은 복수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혼 사유를 찾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더 침묵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그런 식으로 함께 지내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도 덜할 거야. 아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가 내게까지 전화하며 협박하는 그 집 사람들로부터 무서워했습니다.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결심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의 말처럼 확실한 이혼 사유가 없어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서로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우리를 궁지로 몰 때 아들은 마지막 수단을 찾아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협박에는 협박으로 응수할 것이라고 말이죠. 돈이 약한 집도 아니었지만 그 집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손 더럽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돈 덕분에 아들은 그 집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헤어지게 해주세요. 지영이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아이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렸고 그때 상대방은 처음으로 우리말을 사용했다. 법정 싸움을 해서 좋은 게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 제 아들은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이제 한 달이면 모든 일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의심스러운데 이젠 그 집 주변에도 가는 것을 꺼렸다. 아들이 무사히 이혼을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아들은 내 앞에서 힘든 척하지 않으려고 인격을 지키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엄마, 정말 괜찮다고 이제는 후련해졌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운 좋게 위자료도 받았고 그 돈을 쓰면 부담스럽지 않다. 돈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찝찝하다. 그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도해보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아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집 한켠에서 인터넷으로 어떤 것을 팔고 있는지에 바빴지만 반년 만에 갑자기 사무실을 얻어 더욱 바쁘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설명을 해주었지만
저는 배움도 짧고 무지한 편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더라도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니 응원하고 싶습니다. 물론 직원이 없이 혼자 일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쓰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마음만은 편안해 보이는 아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내던 아들은 몇 년 만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원도 고용하고 사장 자리에 오르며 몇 년 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들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인데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이전에 이혼 경험을 한 탓에 서로 잘 맞았나 봅니다. 혹시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았지만 아들이 재혼을 한다니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새로운 며느리는 매우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처음부터 나처럼 걱정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소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시키지 않은 며느리 노릇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느끼네요. 그렇게 아름다운 며느리가 이제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소망은 아들의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고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건강하게 있어야만 자식들과 손주들을 도와줄 수 있겠지요. 저희 가족의 행복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